보따리 학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름부터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돌베와 타마가 중심이 돼서 이번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는데 이름에 대한 각자의 또 생각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름. 돌베는 동상 이름. 이름이 중요하다.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구나. 어쨌든 돌베는 보따리 학교 2.0 이라는 그치.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보따리 학교 2.0은 돌베가 사실 3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나는 저 산소 회심이라는 글자를 사실 강정에서 들고 와가지고 대충 던졌는데, 그런 거 이제 또 재영쌤이 잘하니까 이제 그거 껴맞춘 거지. 그러면서 나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거 껴맞춰지네 해서 사실 여기 와서 그렇게 껴맞춰 준 거지.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방향성은 약간의 그런 챌린지 형태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것도 한참 유명했고, 뭐 30일 동안 뭐 챌린지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던데, 요즘에도 뭐 30일 뭐 콜드워터 챌린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막 찬물로 샤워를 한다던가. 근데 그런 게 딱 30일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또 이제 챌린지라는 건 누구나 좀 동참하기가 쉽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실 산소회심이라는 개념은 좀 챌린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캠프를 했지만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고,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근데 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산에 가서 이렇게 캠핑하고, 아 이게 산에서 소박하게 하는 겁니다 하고 자기가 그 실험을 유지해 나간다던가, 바다에 가서 바다에 여러 가지 뭐 배를 탄다던가 아니면 프리다이빙 하던가 그런 거를 이제 챌린지 하듯이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인증이라던가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되게 원화가 있고, 캠핑이라던가 그런 거랑 좀 맞춰지면 좋겠다. 어쨌든 근데 아이들 캠프를 진행한 거죠. 맞아. 근데 방금 얘기에서는 사실 어른 아이 구별 없는 맞아.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어른 아이에 대한 구별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똘베는 막 삼촌 육아 막 이런 키워드들을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걸 듣고 이제 내가 막 거기에 어떤 생각을 이제까지 해온 적은 없었구나가 잘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근데 동시에 내가 예전에 내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대만이나 일본에서 지내면서 항상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분위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딱 나중에 이제 한국에 이 판에 이제 접속이 됐는데, 이런 공동체 여러 분위기들에 근데 와보니까 애들이 거의 없어서 이상하다. 왜 애들이 없지? 애들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서로 좀 아까 돌베가 말한 동상이몽처럼 연결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재밌다고 해야 되나? 타마의 언어로 얘기를 해보자면 산소회심 게더링의 그렇지. 느낌이네요. 게더링. 그걸 타마는 상상하고 있는 것 같고, 아이라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분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세대가 엉켜 있는, 그렇지. 그 관계가 인간의 관계니까 그게 이제 베이스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다고 이번에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첫날에 갔는데 이제 누리라는 아이가 와서 되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나는 똘베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 캠프에 나는 아이와 삼촌 역할로 하기로 했는데, 누리라는 아이는 그게 아니라 이제 친구로 돼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누리 아빠 나무랑 막 얘기하다가 아 이거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누리랑 그냥 친구 관계로 가기 시작했다. 근데 또 어떤 아이한테는 좀 이렇게 삼촌 이런 느낌으로도 가고, 또 어떨 때는 이제 희성이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형 역할이기도 하고, 뭐 이럴 때는 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도 하고,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또 되게 재밌고 또 뭐 아이들이랑 실제로 내가 막 치고받고 싸운다든가 말싸움을 막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랑 그냥 막 정말 애기처럼 같이 나도 논다든가 그랬을 때 이 관계망이 되게 재밌어진다라는 감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있을 때 이 게더링이 되게 극대화된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 자기의 어떤 자기를 잘 관찰하기 정말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이가 있을 때 이제 이거는 근데 좀 겪어보지 않으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다 예전에 막 표주박 시장도 마찬가지로 표주박 시장 공유하는데 내가 볼 때 아무도 이해 못하는 느낌이 있는 거야. 맞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체험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감각들이 있어. 그래서 게더링이라는 게 사실 허울 좋아 보이지만 겪은 사람들한테 정말 약간 신앙 고백 간증 이런 느낌으로 가지만 겪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전혀 뭔 얘기하는지가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랬을 때 게더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 이건 어린이 캠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해가 되고 약간 마음이 더 열린다고 해야 되나? 지갑도 열리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시간을 도무지 낼 수가 없다라는 게 좀 낸 것 같아. 이거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뭐 대만 아니면 일본에서 봤어도 물론 한국은 더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이 게더링은 정말 그들만의 그치. 컬처만 되고 그냥 끝난다. 뭔가 그냥 이야기로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남길 바래서 근데 그럴 때 어린이라는 게 구색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들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뭐 재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돼요. 어찌됐든 각자의 생각들이 이 캠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들을 표현했는데 돌베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패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그냥 그대로 존재해. 그래서 야 우리 이 다른 생각이 다른데 이걸 생각합시다. 목적을 하나로 모으자. 라는 방식이 아닌 거지.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신선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데 의미 있는 프로세스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식하면서 뭔가 진행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끝나고 나서 뭐 드는 생각이 있는지. 뭐 그건 이제 돌배하고 나하고도 동상이몽이지만 뭐 슈슈라던가 단이라던가 아니면 로키라던가 이 소위 말하는 스태프? 장고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냥 동상이몽으로 와 있는 상태였다고 그치.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중에 돌배하고 나는 그 약간 동쪽에 좀 더 가까웠지. 왜냐면 회의를 하면서 서로 아 얘가 이렇게 하구나 공감을 하고 서로 맞춰주는 부분이 있고 아 이 부분은 나도 마음에 드는데 해서 나한테 스며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평적으로 모두가 동상이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돌배하고 나하고는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더 중심이 되는 구조를 좀 상상은 하고 있지. 그럼 그 이야기에 연결해서 돌베는 삼촌 캠프 남성성의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거? 아주 좋다고 생각.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은 그거 이제 나한테 또 집중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강정에서 지내면서 이제 길망부터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공동체라는 거 안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냐 했을 때 좀 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더 이상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수평적인 다들 회사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질렸다는 거고 군대나 막 학교나 수평적인 것들 여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통용을 했었지만 이 페미니즘의 성장과 더불어서 더 이상 여성이란 단어, 남성이란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그런 뭐 에코 페미니즘이란 것들이 길멍이라던가 특히 강정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극대화가 돼 있었고 강정이란 것 자체는 이제 해군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없으면 그 사상이 없으면 그 마을 동네가 아예 돌아가지 않는 구조 안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꽤 깊이 들어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회 없이 막 페미니즘 책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끝에서 내가 느꼈던 거는 아 내가 내 남성성을 거세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었구나.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로 이해가 됐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지라던가 아 여자가 오르니까 난 여자 얘기만 들어야지 뭐 마마보이의 형태로 간다던가 아 엄마 이건 뭐예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게 발각이 돼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똘베가 말하는 그런 남성성의 재부활이란 거는 나의 정체성을 잡는데도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가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에 대한 고충은 주변에서 뭐 20, 30대 남자에서 꾸준히 들려오고 심지어는 막 40, 50대도 막 토로하고 있고 모두의 사실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사실 여성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돌베가 이 깊이가 있는 어떤 이론과 막 이런 독서량과 해서 삼촌유가 딱 키워드 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죠. 시점이 필요로 한 때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여성주의 시선이 필요로 하는 사회 구조인 것도 한편으로는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시기 속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도 지금의 때인 것 같은데 감각적 어려움이라고 할까? 불편함들도 동시에 계속 만들어져 있었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만난 경험을 했다는 느낌이고 그 안에서 삼촌 캠프, 남성성의 재부활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그러네요.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남성성을 얘기하는 것만큼 페미니즘을 더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도 저한테는 있어요. 그 돌베한테는 삼촌 육아지만 저한테 있는 테마라고 하면은 배를 타고 싶은 건데. 그렇지. 사실 산소라는 키워드도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별로 새롭게 오는 영감도 전혀 없고 워낙 흔하고 익숙하다고 이제 생각도 되고 산도 얼마 없어지고 오히려 다만 바다는 계속 미지의 영역으로 있으니까 바다를 가기 위한 밑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트도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거 할 때도 어쨌든 대만이라든가 오래 살면서 저 여기 있다 막 할 때 그런 거 같았어. 뭐 로샤라든가 막 그때 또 막 개벽 파선은 많이 막 부르네. 이 결국엔 이 나만에 자꾸 갇혀 있는 건 좀 마음에 안 든다. 배를 타서라도 이제 좀 잊고 싶다. 근데 배를 타는 과정이면은 잘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그런 길멍이라던가 막 강정에서 드러난 형태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약간 이게 약한 맛으로 순한 맛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센 맛으로 지금 극단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거? 아까 처음 얘기 시작할 때 나 공동체 얘기했었는데 타마가 만들어가는 거대한 서사가 있다. 그것들이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 저 이화선에서 그걸 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야기의 완결을 취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때에 내가 어디 있는지 가볍게 취재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런 느낌의 인터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 이제 보따리 할 걸 하거나 오래오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인터뷰. 오래오래. 그렇죠. 네. 좀 돈이 벌리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돈은 다 안 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벌 수 있어. 힘 빼지 마. 아, 그렇게 힘 뺐네야지. 돈 벌어야지. 돈 봅시다. 10억. 10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